여기 일로 오시 일로 그래 설명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핀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녹색자원 영천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신기복이라고 합니다. 녹색자원 영천 지점. 네, 뭐, 제가,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간단히만 들어서, 이 공장에 대해서, 뭐, 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동하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기억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으로도 협소하고, 공장이 이제 좀 되게 오늘조만하게 지어져서 설비와 설비사에서 워낙 가깝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돌아가면은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대화가 아예 못하고 몇 번 진동이 나도 잘 못 들 정도로 2층에 올라가면은 또 진동이 또 있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페트병이 우리가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아파트에 이제 분리수거 하면은 진별장으로 가서 선별을 해서 압축된 채로 간단하게 놔줄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야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창고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여기가 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목표는 이제 내일부터 본 생산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좀 기간이 있어서 보름 정도는 해랑 언제쯤으로 그래서 거기쪽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별장에서 뭐 이런 진별장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대부분 말씀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진별장에 모인 팩트가 약 입고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구별 벨트로 이송을 해서 이쪽 분불레에 가서 이제 말배라고 손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구별벨트하고 말배를 페트병을 위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죠?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위에 이제 색재 선별기가 있습니다. 색재 선별기를 어떤 걸 하냐면 이 공장에는 지금 페트를 4가지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투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갈색, 녹색, 그 다음에 잡색으로 우리 뭐 화장품에 뭐 이렇게 눌리는 거 보면 까만 것도 있고 뭐 빨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잡색으로 구분해서 마공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색재 선별기라고 그 자동으로 기계가 색깔을 구분해 줍니다. 구분해 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구분하는 게 정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타고 가면은 그 작업자 한 10분 정도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도 뭐 여기 근무하기 전에는 뭐 용기에 뭐 음식물 남아도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가동을 해보면 플라스틱 이름을 달았는데 이게 가공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화장품이나 우리 음료가 관계되는 건 대체로 이제 소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벽기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여성수통이나 대형통 같은 경우에도 재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투명하다 하더라도 투명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다시 선별해서 그 라인으로 다시 흩어줍니다. 흩어주게 되면은 바로 그 뒤에 얘기를 건조기가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3대는 투명 페트를 떨어지고 또 갈색 하나, 녹색 하나, 잡색 하나 거기 건조기에서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면은 디저트 소스 먼지 같은 게 좀 발생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 물과 혼합해서 잘라주면은 보존하듯이
여기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탈수입니다. 물에서 떼는 거는 시간에 탈수를 해서 이쪽에 앞에 있는 게 비공 글릭입니다. P하고 PP를 이제 비중으로 분리해서 PP는 PP대로 P는 P대로 이렇게 바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휘는 거 보이시죠? 휘는 걸로 가서 바깥에 있는 사이로에 저장을 합니다. 사이로에 저장 떠는 바람은 많이 튀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2층하고 공정 수업을 마치고 세정 라인을 갖다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올라가면 못합니다. 네, 여기 가지고 시청자 하잖아요. 예. 그 이후는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보통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걸 알죠. 예, 그거는 품질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PT, PET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등급에 따라 뭐 우리 하이바 생산하는 데도 가고 특수성 실리콘 공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급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플라스틱 뭐 다라이가 그런 아주 하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고급 재질은 실로 뽑아가 천으로 만들어내고 예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페트병들을 만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최고 저급은 있잖아요. 고무다라이나 딸기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우리 옛날에 먹었던 고무다라이 그리고 그 딸기통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모으면 PVC 파이프 하수 배관하는 데 있죠. 시꺼먼 거. 예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여기까지 안 되면 이제 발전소로 보내서 일로로 보냅니다. 그럼 고용연료를 디자인이 좋습니다. 제가 선별 라인에 가서 간단히 드릴 텐데, 요거 설명.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벨 압축을 하는 거예요. 페트병을 넣으면은 저기 뭐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페트병이 절로 기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라벨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나올 때. 그다음 이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면서 페트병은 저 위에 타고 본격 라인으로 가고 라벨은 일로 떨어져서 여기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와 페트를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과 단계에 가면 또 설명해 드릴 색깔 분류 여러 종류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4가지가 들어있죠. 그러면 갈색, 초록색, 잡색. 그 3가지 외에는 잡으로 해서 다 정리해요. 4가지를 들어간다고. 요선지하고 요선지가 통과되면서 뚜껑하고 라벨이 분리되고 이제 바람 세기를 통해서 페트병을 빠져서 올라가고 라벨이 가볍잖아요. 근데 가벼워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다시 여기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라벨 접촉력이 아주 강하거나 물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걸러주지 못해서 2층으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버릴 때나 이럴 때 상당히 좀 중요성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있습니다. 예, 계단 조심하시오. 이성구에 있는데 나보고 집도 설치가 암짝이 뭐 여기가 막 다른 데인데
기체 선별이 다 합치면 그렇게 자, 저렇게 해서 라벨이 이거 말고 이걸 왔습니다. 아까 저기서 라벨하고 페트하고 분리해서 이제 페트백이 일로 올라왔어요. 다음 공부. 여기가 기계 선별기가 신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못 잡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식이 어떻게 끝나면 수명이 많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갈색이 나오면 갈색만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무더기를 그냥 쳐버립니다. 이제 이거 일정하게 되고 안에 갈색이 있으면 무더기를 쳐버리면 두 번을 더 하면 이제 그 근사체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트 선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돼서 가면 이제 라인 따라 색깔별로 그 라인을 타겠죠. 이게 아까 여기서 올라왔던 도로가 그렇게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올라왔던 페트병이 저 밑에서 PP 라벨과 분리돼서 다 색깔 상관없이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면 여기서는 색깔별로 분류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얘들이 색깔을 감지. 그렇지, 감지, 광학으로 다 감지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분리하도록. 이렇게 부족할 때 또 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분리된다. 이게 뭐 먼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특히 선별기를 통과해서 구분된 게 열로 올라오는 게 지금 우리가 라인이 설정가 이렇게 이렇게 맨날 안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니까 그 100% 올라오지가 않더라고. 나중에 나중에 다시 불러지게 오는 문제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품질이 높여주셔서 분리되면 밑에 이제 세대 엔진 여기 위험하다고 하지 안 빠지도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이렇게 끊어지면은 바로 칼날이 걸리죠. 그리고 분량이 쫙 나오면 한 대가 우리가 4번인데 저는 3등분을 맞잖아요. 그쪽에 한 대, 밑에 또 한 대, 세 개 나눠서 가도록. 우리가 그 지역마다 이제 그 노력이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은 한 75%에서 80%가 어떤 일 자체는 이제 그 자체를 분리해가 야구고 얘기하는데 대다수가 분리 안 된 채로 그냥 같이 맥주병이랑 소주병이랑 음료수병이랑 같이 묶어서 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된 거 오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선 작업자들은 분명 오면은 완전히 누구마다 시급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깃발을 보고 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업자는 로테이션으로 뭐 던질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같은 있는 사람. 어쨌든 다음에 한번 정식 발표. 네, 이거는 발색. 이거는 발색. 요 색깔별로 한 거. 녹색. 요 나중에 끝나고
이거는 써보려는 뚜껑도 사실은 기계 좋은 기계. 그 설명하면 좋은데 다 설명 못. 설명 못 뚜껑이니까. 이게 한개 혹시 글쎄요, 그까지는 전체 게 전체 전체. 전체 근데 기계 그 뚜껑이 우리가 버릴 때 꽉 잠가서 저도 몰라서 200원 부피를 차지하니까 이제 발로 밟아서 꽉 잠가 놓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못 하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 뚜껑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 정도밖에 못 걸어줍니다. 그러면 병 뚜껑은 우리가 다시 모아서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모아는 자료에서 다른 회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 페트와 백두는 재질이 다르다 그래서 원래는 구분해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을 할 때 아파트에서 배출을 할 때 페트 따로 그리고 기타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페트 말고 다른 혼합 플라스틱 걸러 넣어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선별이 되는데 페트에다 혼합시켜 버리니까 페트에서는 그 페트만의 양질의 재활용 원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공 비용이 계속 드니까 재활용 원료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분류는 그렇잖아요. 병하고 플라스틱하고 분류고 분리는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소재, 성질이 붙은 걸 띠내는 걸 분류라고 해요. 분리라고 해요. 분리. 그렇게 페트병에 있죠. 뚜껑은 PE, 라벨은 PP, 몸체는 페트니까 그거를 분리해주는 것이 재활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 센터에도 저희들도 하루에 55톤이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얘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올 거예요. 손을 어떻게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하니까 계속 공정이 더해지고 하니까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원재료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석유화학에서 바로 받아 쓰는 게 나을지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려고 하면 제대로 버려줘야 돼요. 제대로 배출을 제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꼭 명심할 것은 재료를 분리하고 단일 소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재활용을 잘 하려면 단일 소재. 복합 소재가 있을 때는 복합 소재를 또 분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단일 소재.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용기들을 비우고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한 거 특히 주부님들, 여성들 펌핑 있는 거 있죠. 이거는 4가지가 됩니다. 펌핑 있는 거는 펌핑 속에 뭐가 있습니까? 펌핑이 되려면 스프링, 고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칼날하고 고철을 분쇄하는 칼날이 종류가 달라요. 근데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칼날은 고철이 들어가고 이 플라스틱 분쇄 칼날이 하나 요만한 거 60만 원 칼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거는 뭐냐? 펌핑은 재활용이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뚜껑을 열어갖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은 재활용 시키고 싶으면 시켜갖고 부사가 스프링 빼주시고 플라스틱 넣어주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펌핑에 있는 스프링 장치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이 장난감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발 주부님들 이 펌핑을 해갖고 쓰레기 아직까지 다시 내려오질 않잖아요. 공기 그래야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음 보세요. 이게 아이디어 값이 들어가. 비싼가 봐요. 예, 요 위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요 위에 라인이 이게 다시 돌아가는 무선 라인입니다. 라벨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라벨이 제품에 따라 라벨 온도라 그러죠. 아주 강력 전속제가 있어서 내 차례 거쳐도 이 라벨이 바람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재질이 다른데 그 재질이 많이 섞일수록 나중에 완제품이 나오면은 질이 떨어지겠죠. 그 용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라벨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도 보면 라벨이 많이 올라가서 다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압축기로 다시 붙여야 됩니다. 작업자가 골라서 그것도 지금 라벨을 고르는 거예요. 라인에 라벨을 하는 걸 작업자가 손으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고 그래서 보면 뭐 그때는 막 족발도 따고 나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건 쓸 수 아니 그 라인에서 이제 그 분류되고 왔는 거죠.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페트병이다 그러면 우리가 3가지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쇄를 하면은 기계 분류를 하면 얘 분류하는 것보다
얘 분리하는 것보다 얘 분리하는 게 쉬워요. 얘 분리하는 게. 본드 칠해가 붙여놨기 때문에. 본드가 없는 부분은 쉽게 에어나 머리를 갈면서 날아가는데, 본드가 붙으면 계속 이렇게 당금도 받으면 본드 붙은 자국은 이대로 꼭 오는 거라. 그럼 얘를 넣으면 이 불순물이든 재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라벨을 꼭 띄작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요구르트병이나 페트병 라벨이 안 띄지는 게 있어. 완전 전사해 놓은 거 있죠. 근데 적히기는 PP 적어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요 아무리 와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본드 하나 붙여놨는데도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이 기계적으로 돌려서. 그 다음 대부분의 배터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 보시죠. 그래서 무농약이고 뭐 친환경 제품은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이걸 좀 띄주셔야지 이런 우리가 재활용 가격을 단가를 가성비가 좋은 재활용품 재료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재활용률이 이걸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단가를 좋은 질의 제품을 단가를 낮춰가 보내줘야지 사가 쓰는 데는 쓰는데 질도 나쁘고 돈만 높으면 이거 사 쓰겠습니까? 그럼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으로 라벨 제공. 예,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밑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기 힘들었어요. 여기 세차장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여기 분쇄해서 부분에가 분쇄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분에가 다른 데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명 라인, 이거는 이제 나머지 색깔 라인으로 오늘은 이제 이쪽에 제품을 돌아가면 선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가면 제품이 나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집중! 저쪽이 두 명, 아까 색깔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색깔별로 그 뒤에 있는 혈백을 본체돼서 탈수해서 비중분리 라인이 저쪽에 있는 게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갈색, 녹색, 자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중분리로 위로 나오는 거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비중분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중분리가 100%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잡는 게 이제 숙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까는 데들은 많이 뜨기도 하고 밑에 거는 적용력이 거의 없는데 위에 게 이제 로스가 많이 생겨서 근데 그걸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분리를 해서 상품은 저 사이로로 가고요. 이거는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면 뭐 이거는 비중분리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넣기도 하고 뭐
그다음 거기에 맞게 또 판매가 되거나 그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 공정으로 사이로에 갔다가 아까 설명드린 세척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마지막 라인에 그 제품 모아놓은 그겁니까? 그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원형의 페트병이 저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색깔하고 라벨하고 안 찢었죠. 저 라인을 통해서 첫 번째 공정이 이 라벨과 페트 본체를 분리하는 공정.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재 분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뚜껑 나게.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색깔. 그 다음에는 페트병만 남잖아요. 그럼 페트병을 이거 올라와서 색깔별로 불러왔어요. 색깔별로 아까 4가지 그러죠. 투명, 갈색, 녹색, 잡색 이렇게 분류해서 그거를 분쇄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위에 보니까 라인 돌때 이 라벨을 제대로 안 떼어갖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벨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나 일본에 가보신 생수병의 라벨들이 너무 쉽게 띄어졌대. 우리나라에도 고급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라벨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페트병에다 본드를 붙여갖고 물병에 가면 위에 한 군데만 붙이고 요구르트 이런 거는 전체를 다 붙이고 우리 비싼 요구르트병 아시죠? 지금 윌 이렇게 보고 완전 올 본드 칠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페트병입니다. 그거는 페트병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병에 페트병 저희들이 뭐 강의를 가본 효정씨는 잘 초등학교에 가서 그럼 유치원에 가서 애들 보고 뚜껑 벌려고 비닐대를 하면 어른도 뛰기 싫은 애들이 어떻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 유럽에 가면 페트병 이 라벨에 본드를 하면 점선만 해놨어요. 또또또 찍어놓고 점선을 삭히면 쉽게 누구나 찍어. 우리나라에도 고급 제품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물병 회사에서 라벨 자체를 안 붙입니다. 바디 자체에다가 인쇄를 해버립니다. 색깔 인쇄를 하고 음량으로 인쇄를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라벨을 붙이는 건 어쩔 수 없다면 그럼 거기에 쉽게 띄어질 수 있도록 점선을 딱 한 줄로 무슨 말인지 점선 나중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쉽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소비를 해줘야 돼요. 친환경적 소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 편하고 싼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을 이렇게 더럽혀서 코로나는 지구 팬데믹, 환경 팬데믹 현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도 분리 작업도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하게 되잖아요. 내부터도 안 되면 칼로 치고 시험을 하면 누가 하겠지? 그냥 분리. 그러면 생산하는 쪽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소비자 운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지 불매 운동이나 그러면 선호 운동을 해줍니다. 불매 운동은 좀 거부감이 들잖아. 내가 만약에 단체다. 내가 뭐 리얼 사이다를 불매 운동 그거 안 했다 이렇게 치면 우리 단체에 대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데에 대한 선호 운동을 해주는 거죠. 이 단체는 이 회사는 이러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합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런 회사에서 그런 단체로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 홍보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캠페인을 해버리면 공격이 되고 또 잘못하면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회사,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 제품을 선호하도록 또 우리 주변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차후에 강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운동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제품조차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될 거고 우리가 소비와 제대로 해드리지 않을까. 금연 라인 안 보이죠? 그래도 아직 있죠. 이거는 상품이 될 수 없는 거 걸러내는 겁니다. 이건 왜 작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품, 최좋은 상품이 안 돼.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고가가 안 되고 중가, 저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흰 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세척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빨래할 때도 찌든 때를 빨려면 어떻게 해야 잘 빨립니까? 찌든 때는 강력한 세제를 쓰거나 뜨거운 물을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원리 저 뒤에 보일러를 가동해서 물 온도를 높여서 한 90도 정도의 물에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성소바라는 제품을 쓰는데 이제 뭐 유의하진 않겠죠. 규정된 양에 따른 가성소를 써서 이거는 이제 색채분리, 아까 말씀드린 색깔 분리한다 그랬다. 여기 색채 분리가 떠 있으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색채 분리된 거를 해서 다른 재질하고 섞여있는 것들이 여기도 보면 다른 색깔들이 나올 겁니다. 다른 색깔 나오죠, 그죠? 이거 분리해줘서 이거는 이제 하품 내지 여기 떨어지는 거 상품을 들어가서 또 받으면서 상품 먼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텐트가 4개일 겁니다. 다 4번씩 컨트롤 합니다. 1번 텐트, 2번 넘어가면 2번 다시 하고 3번, 4번. 그래서 이렇게 건조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척하고 탈수 과정, 그 다음 건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놓다가 여기가 이제 거기 A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C 등급입니다. 위에서는 가장 수준이 낮은. 여기다 보면 아마 기계가 해도 색깔이 많이 섞여 있죠. 이거는 뭐 아까 무게로니까 이거 뭐 그 다음에 열은 뭐 뒤인데 이거는 제공이 나겠죠. 아까 낫죠.